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, 우리가 흔히 산재라고 부르는 제도에 대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50대 배관공이셨던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. 이분이 갑작스러운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당신 부주의 때문이라면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. 정말 막막했겠죠.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산재입니다. 이건 단순히 법이나 제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하나의 약속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산재라는 건 이런 겁니다.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그건 당신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. 국가가 당신의 치료와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인 거죠. 한 사람의 불행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것,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산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일하다가 갑자기 다치는 업무상 사고, 일을 하면서 서서히 병드는 업무상 질병, 그리고 출퇴근길에 일어나는 출퇴근 재해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각각 뭔지,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업무상 사고입니다. 말 그대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. 바로 내 업무와 내가 다친 것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. 법률 용어로는 이걸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. 이걸 입증하는 게 산재 인정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런데 말이죠. 업무 중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? 그냥 내가 맡은 일 하다가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. 이걸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. 당연히 내 본래 업무를 하다가 다친 건 포함되고요. 일을 시작하기 전 준비하거나 끝내고 정리하는 과정도 다 업무로 봅니다. 심지어 잠깐 화장실에 가거나 물 마시러 갔다가 다친 것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.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나 회사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다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배관공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사고 원인이 바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낡은 작업 발판 때문이었다는 것, 즉 회사 시설물 결함이었다는 걸 증명해냈죠. 그래서 결국 산재로 인정받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, 업무상 질병에 대해 알아볼까요? 이건 갑자기 쾅 하고 터지는 사고랑은 좀 달라요. 그래서인지 일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걸 증명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울 때가 많습니다. 보통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하죠. 아,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. 라거나 원래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하고요. 하지만 법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. 이 사람이 일하면서 유해한 물질이나 환경에 노출됐나?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나? 바로 이 점에 집중하는 거죠. 그래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딱 증명해야 합니다. 첫째, 내가 일하면서 나쁜 환경이나 물질 같은 위험 요인에 노출됐다는 사실. 둘째, 그 노출된 시간이나 강도가 병을 일으킬 만큼 충분했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적으로 네,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게 맞습니다. 라는 소견.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출퇴근 재해입니다. 이건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전보다 근로자분들한테 훨씬 유리하게 법이 바뀌었어요. 예전에는요, 정말 딱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산재로 인정해줬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내가 직접 운전하는 자가용이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든 평소 다니던 일반적인 경로라면 폭넓게 인정해줍니다. 정말 큰 변화죠.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. 퇴근길에 마트에 잠깐 들렀는데 그럼 산재 안 되나? 하고요. 잠깐 경로를 벗어났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법도 우리 일상이 그렇게 칼로 자르듯 단순하지 않다는 걸 잘 알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퇴근길에 저녁거리 사려고 마트에 들르는 거,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거, 직업훈련을 받으러 가거나 투표하러 가는 것, 심지어 병원 진료를 받는 것까지. 이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들은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걸로 보지 않고 똑같이 보호해 줍니다. 자, 이제 어쩌면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바로 일과 관련된 마음의 병, 즉 정신건강 문제입니다.
수년간 이어진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근로자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.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그리고 우리 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, 폭언, 고객의 갑질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 역시 눈에 보이는 신체적 부상과 똑같은 업무상 재해라고 말이죠. 마음의 상처도 재해인 겁니다. 심지어 법에는 따뜻한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건데요.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을 우리 사회가 끝까지 외면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연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막상 내가 직접 신청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워낙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서 혼자서는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.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든데 이런 복잡한 제도까지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고 외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.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.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당신을 돕기 위한 것이고 이 복잡한 과정을 함께 헤쳐나갈 전문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산재는요, 단순한 보험이 아니었습니다. 이건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죠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현대사회에서 이 사회적 연대의 약속이란 우리에게 진정 어떤 의미인지, 그리고 이 약속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